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톱니에 따른 주주총회 내용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부 안건 네 가지 대부분 통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는 건 한숨을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내용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이제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비탈릭도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해당의 가장 중요한 오픈 AI 샘 알트먼도 엄밀히 따지면 사진으로만 대체해가지고 나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또 논란 중에 하나가 이번 주총에서 이제 가장 큰 또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미스터 비스트의 이 부분에 일절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 저도 좀 갸우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자 분들 중에 하나 여기 댓글로 하나 퍼왔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차라리 그냥 현물 이더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주식수를 또 거의 많이 이제 좀 현금성을 만들어 주더니 엄밀히 따지면 톱니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재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는 순수하게 이더리움에다가 투자를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합의를 해준 건데 엄밀히 따지면 그 합의점 추이에서도 일부분에 자꾸 다른 쪽에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사진으로 통해서 이게 분명히 나중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비스트 인더스트리트의 대표가 아직은 이 회사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내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내비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이제 옳은 투자인지 아닌 투자인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보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7개월 만에 이제 68%를 도달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증가된 현금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매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단계는 74%대까지는 그래도 남은 금액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라고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더가 더 하방으로 내려가기에는 어렵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스테이킹 부분에 따른 수익성 추이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충분히 수익성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추이는 이 5% 가지고 추가적인 이익을 얼마만큼 극대화시키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랑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5% 부분에 따른 추이로 이 정도 이익이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이더에게 얼마나 효과성 추이가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마이 주총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외주를 줘가지고 이제 돌린다라고 하니까 직접 이제 스테이킹 부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제 이런 부분에 따른 수수료 부분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운영하는 그런 패턴에 따른 그런 수술 기타 비용 같은 것을 이제 얼마나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어, 이더에 직투를 할 거냐? 뭐 문제 없죠. 이더에 레버리지 투자할 거냐? 문제가 없죠. 근데 이더에 DAT를 투자를 한다라는 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에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번에 뭐 김승호 회장도 비슷하게 이제 비트마인 뭐 최대 주주다 뭐 가족 오피스 법인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값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은 돈이 많고요. 그분들은 그 돈을 잃어도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그 자산 가지고 최소 기간과 최대 수익을 동시에 내야 됩니다. 그것도 주어진 시간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제한된 미션을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추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너무 많이 바쁘거나 내가 너무 다른 부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여서 해당에 있는 이런 거를 다 체킹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자산의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이런 사람도 등장을 하겠죠. 레버리지 투자는 밑으로도 두 배가 빠지고 위로도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죠. 근데 계속 적립식을 무한으로 매수를 계속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때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공짜는 아니죠. 비용에 따른 계산도 저번에도 다 해드렸습니다. 모든 패를 다 보여드렸고 이제 선택과 결정은 이제 투자자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떠밀면서 이거 하세요. 뭐 칼 들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뭐 혼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에 있는 실력과 그 정도에 있는 학습과 그 정도에 있는 연습이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현물 투자나 아니면 그냥 직투로 그냥 1배짜리 코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실 거니까 대체재 부분을 계속 갈구하게 될 것인데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내 위험성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어떻게 가성비 있게 덜 다치면서 배워야지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애한테 엄청난 충격 효과를 줘버리면요. 뇌 손상 비율도 높아지고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준비적 과정을 제발 거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 부분에 따른 스테이킹 양이 진짜 총량이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디파이 부분에 스테이킹 부분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에 있는 비중도 전반적인 풀이 좀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이러니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외주 업체들도 좀 동향 파악하고 어느 시점에서 좀 이제 작업을 좀 해 놓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어, 제가 유튜브 보다가 구독자님과 회원님들에게 진짜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어, 물숨이라고 제주도에서 흔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냥 중간에 들었습니다.
해녀분들이 이제 물숨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특히나 이제 바다에 입수할 때 좀 특히나 좀 예민하다라고 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 내가 잠수를 했었을 때 이제 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몇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해녀분들이 이렇게 이제 잠수를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내 숨이 좀 차는 절묘한 시점대에 이제 딱 전복 가장 큰 게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갑작스럽게 그 시기가 딱 오게 되면 약간의 숨을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뇌의 착시를 가져가게 되죠. 가져가게 되면서 그거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몸에서는 이제 산소가 약간씩 부족하다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욕심의 한계선이 나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만약에 전복을 주우러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겠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크게 내는 경우에는 살아있더라도 고통 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바다는 어떨 때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의 투자도 마찬가지로 투자 형태로 하시는 거에 따라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자칫 놀이 형태로 하다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모든 걸 다 뺏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있는 나에게 쪽팔리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미래 5년치에 있는 돈을 땡겨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레버리지를 신용대출 쓰고 뭐 마통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잘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예방책 차원으로 한 몇 개씩에 따른 플랜을 다 깔아 두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싱글이었을 때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싱글이 포기를 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이런 게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자기의 있는 미래의 진로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면 아무것도 손해 보는 게 없다라는 착각을 빠지게 되지만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해야 되는 과정들의 부분에 다 베팅을 걸어두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그릇보다 더 이상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내 미래에 있는 값에 베팅을 걸어놓고 지금 달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미래에 있는 레버리지를 쓸 거라고 하면 내 인생에 중요한 전환 시기를 인생에 있는 그 베팅을 몇 개를 걸어놓고 지금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던 건 엄청난 깨달음과 또 엄청난 교훈으로 인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게 성장을 해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이를 먹을수록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주는 교훈이 훨씬 더 많고 그게 나에게 더 많은 성장을 준다.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은 좌절을 느낀다는 건 저는 그래요. 그 시점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해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계속 갇혀버리면 성장도 못하고 어차피 결국은 더 인생의 길이는 앞으로 더 많이 남아져 있는데 더 자기가 어둠의 속으로 더 들어가는 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교환 매개체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실까봐 이야기를 드리지만요. 싱글은 결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거를 걸어두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많은 거, 뭐 여행이든 뭐든 뭐 최소한에 있는 여가 생활이든 취미든 이런 것까지도 모든 걸 다 베팅을 해놓고 다 못하는 존재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팅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중하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필수적인 전략이 아니고서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은 이 말의 의도와 의미를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하신 뒤에 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대 만약에 레버리지를 쓰시더라도 2년 정도만 당겨 쓰시지 그 이상은 쓰지 마시라. 그것도 다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년치가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근데 5년, 7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내 미래의 5년, 7년이 앞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내 울타리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 그 울타리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새해가 18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